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생명력이 강한 민들레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요즘은 골목길이나 길가를 가다 보면 바닥에 그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민들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민들레 꽃의 특징, 가운데 모여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모여 있어서 글이 표현을 해도 얘가 민들레 잎인지 다른 잎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이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 걔네들을 민들레 꽃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이 가운데 부분은 잎이 뭐 다른 잎이랑 막 섞여 있어도 가장자리만 보면 아, 얘가 민들레 잎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 튀어나와 있는 애들 특징 잘 살리셔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이 약간 무슨 화살촉처럼 그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얘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또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을 화살촉처럼 해주면 아, 민들레 잎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약간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의 역할이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림으로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작가의 삶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는 모작의 단계를 건너서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란 꽃은 가장자리를 어둡게 표현하면 되니까 민들레 꽃잎도 엄청나죠. 방향을 나누어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표현해 주시면 형태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주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나눠주세요. 가운데로 보이게. 이렇게 여기도 나눠서 해주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여기는 흰 민들레가 함께 있더라고요. 얘들 이렇게 나눠서. 이런 좀 작은 하얀 민들레. 그 다음에 잎은 좀 자유롭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찻길이고 여기는 담벼락인데 참 아담하게 피어 있네요. 밑그림은 완성했고요.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길가를 먼저 칠해볼게요. 사선붓으로 칠하면 넓은 면도 쓸 수 있고 뾰족하게 쓸 수도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한 가지 한 가지 도구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거를 써보는 거를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한번 찾기 시작하면 그걸로 그냥 끝날 때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 봐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생각 안 할 때보다는 더 많이 다양하게 써보시겠죠? 민들레 잎을 해볼게요. 처음에 밑색 깔아줄 때는 약간 쨍하게 햇빛이 좋은 11시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붓 가는 대로 칠해주세요. 저는 편하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붓면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칠하세요. 이 안에는 그늘도 지고 초록잎이 많이 모여 있어서 진하니까 그냥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죠. 그냥 칠해주세요. 칠해주시고 마르면 진한 부분 한 번 더 해줄게요. 다음은 노란색 민들레. 어떻게 우연찮게 흰색과 노란색이 함께 피어있네요. 얘는 홀씨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 곳에 모여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 조금 진한 색으로 레몬 옐로우로 가장자리 한번 해주시고 가운데는 카디뮴 옐로우. 물기 마르기 전에 하셔서 살짝 번지게. 쪽에 있는 아이도 레몬 옐로우로 해주시고 마르기 전에 카디뮴 옐로우로 해주시고 흰색은 가운데만 살짝 노란빛 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잎을 어두운 곳 해줄게요.
두면 칠해주실 때 민들레의 그 가는 꽃잎을 생각하시면서 꽃잎을 살려주면서 표현해주세요. 뾰족뾰족. 누가 봐도 뾰족뾰족 민들레 꽃잎이 표현되었습니다. 민들레 꽃 한 송이를 진짜 손바닥만하게 그리신 분이 계신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민들레 꽃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렇게 화면이 작으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을 못해서 조금 아쉽죠.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면 커다란 화면에 민들레꽃 멋지게 한번 그려보세요. 저희는 그냥 이미지만 나오게 하는 거니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물감이 마르면 가장 어두운 곳 표현해 줄게요. 다음은 담벼락을 해줄게요. 먼저 물을 칠해 주시고, 물을 충분히 칠해준 다음에 오늘은 소금을 한번 뿌려볼게요.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굵은 소금으로 하는데요. 너무 굵으면 얘를 가늘게 쪼개주셔야 돼요.
바르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바르는 동안 민들레 잎의 어두운 부분 더 해줄게요. 초록색을 어둡게 하고 싶으면 코발트 블루나 프루션 블루, 피코크 블루 여러 가지 섞어 보세요. 가운데에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세필로 이 부분은 엄청 어둡네요. 민들레 꽃을 살려주기 위해 어두운 부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자가 생기고 여기도 어둡게 그림자. 잔 돌멩이들도 막 굴러다니고 있네요. 잔 돌멩이들.
벽에서도 조금 어둡게 얼룩진 부분 조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금이 번짐 효과가 살짝 나네요. 이제 그림자 부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 소금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면 털어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소금을 털고 왔습니다. 이쪽에는 좀 효과가 있네요. 여기도 좀 효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위돌 같은 거 표현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생명력 강한 민들레, 오늘은 한번 벽에 거칠거칠한 면 표현하는 방법, 소금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다른 부분에서 한번 효과를 자꾸자꾸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컷 완성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